네, 새해 들어서면서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자동차도 몸무게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켓 트렌드에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장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비와 관련된 흐름이 가장 이제 중요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소재가 좀 더 고급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술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국내 관련주는 무엇이고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더라도 작심삼일에 끝나기 마련인데 그러게요. 이 차량 경량화는 사실 2년 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확연한 트렌드로 자리 잡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왔지만 2015년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연비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워트레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네. 아니면 연비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를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소홀히 해왔던 이 차량 경량화는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연비 규제 실제 지금 연비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빨라지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속도를 빠르게 연비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의 경향이 다운사이징, 즉 이 자동차의 배기량은 낮아져도 차의 파워는 더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할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 3g 이상이 되면 g당 95유로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세 관점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초과하면 할수록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비 규제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들도 이 연비 규제에 맞추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제로 차량 연비 개선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이에요. 엔진과 변속기의 효율을 개선시킬 때 가장 이제 연비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의 중량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타이어 공기압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전체적 연비를 좀 끌어올리는 흐름도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과 중량인데 지금 파워트레인 개선을 통해서 연비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또 전기차도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중량 쪽에서의 변화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차의 바디나 휠 이런 샤시 쪽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차량 경량화를 38% 정도 가량 할 수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32%, 샤시 부분에서 30%, 인테리어 부분에서 또 27% 정도의 중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30% 정도의 경량화는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량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의 무게는 1980년대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차가 고급화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또 자동 주차 기술, 뭐 ECS 이런 것들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의 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량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개발 가능성은 앞으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향후 자동차 소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치를 봤더니 2010년까지는 아직도 전통 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35년의 예상을 봤을 때는 전통 철의 비중이 20%로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고강도 철, 알미늄, 마그네슘, 플라스틱 등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늘어난 공차 물량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치환 효과라고 하죠.
기존의 철이나 무거운 소재로 썼던 것들을 가벼운 소재로 바꾸는 그런 산업들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이나 중량 부분이 좀 더 경량화의 핵심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도요. 철보다는 알루미늄 쪽이나 이렇게 좀 고급 소재, 좀 더 가벼운 소재로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벌써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루미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90년대부터는 이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휠은 알루미늄으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엔진 블럭 같은 것들도 알루미늄으로 이제 대체가 네.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2015년 정도가 되면 차의 후드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교체가 되고 2025년 정도 되면 전체적인 도어나 그다음에 차의 이 휠 부분, 바디 부분 이런 것들에 알루미늄이 상당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경량차들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알루미늄 같은 소재들을 철을 대체해서 쓰는 것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마그네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재, 예를 들어서 차량 안에 들어가는 뭐 도어 그 내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이 마그네슘 자재도 차량 안에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그네슘 경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마그네슘 자체 매장량이 많지 않아서 쓰이는 데는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만 마그네슘 소재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알루미늄 철강 중심의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다종 소재 기반 아까 그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플라스틱을 적용한다든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적용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설계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네도라고 하는 쪽의 연구소의 그 흐름을 보면요. 지금 복합 플라스틱을 적용을 해서 차량 중량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350kg가 넘었던 차량에서 바디의 절반을 복합 소재로 움직였더니 1200kg로 줄었고요. 샤시나 바디 부품을 대부분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했더니 1000kg까지 줄었고요. 네. 그에 이제 구조재를 전부 다 바꿨더니 800kg까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300kg짜리 차가 800kg로 주니까 한 40%가량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의 연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벤츠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주로 내장재 쪽의 부품을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부품이 다 주로 이제 내장재인데요. 네. 이 내장재들의 부품 중에서 이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 바이오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아서 외장재로는 쓰이지 못하고 내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급 차량일수록 이런 소재들이 좀 많이 적용된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무게를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들이 쓰일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점이 2년 전쯤에 이 네.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차량 경량화가 트렌드임은 분명하지만 그때처럼 한번 붐이 일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떤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때 이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물론 연관은 있지만 전체 매출의 10%. 근데 회사의 전체 매출은 400억대. 그러니까 네.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매출은 40억 정도에 불과한데 그 종목이 뭐 주가는 2배, 3배 같고. 그렇게 테마를 형성해 뭐 이런 형태의 테마였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경량화 관련은 있지만 그 종목 자체가 차량 경량화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도 있고요. 또 향후 남겨진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 지금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철을 무게와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고장력 강판이나 알루미늄, 탄소 섬유 같은 것들이 무게로 가면 점점 낮아지죠. 가격은 반대로 점점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것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차가 너무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가티나 굉장히 비싼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로만 만든 차도 있습니다. 차량 무게는 굉장히 낮지만 네. 차량 가격은 정말 안드로메다거든요. 그래서 뭐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량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획기적으로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환경과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차량 경량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 100불 시대죠. 또 환경 규제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 개선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요. 또 시장 측면에서도 보면 편의 상황들, 그다음에 안정성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함께 그다음에 감성 품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든 1억짜리 차를 사든 요구하는 품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신소재 적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죠.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에서 80달러 수준까지 훅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진행되었던 차량 경량화라든지 연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둔화되겠죠.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 실제로 환경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되면 그런 규제들은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 경량화로 나가기 위한 그 방향이 거의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존재한다라는 네. 것을 인식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네. 실제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아니면 고장력 강판의 핵심 종목은 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쪽으로 보면 네. 현대 EP,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종목군들이고요. 고장력 강판 쪽에서는 현대 아이스코, 또 전장 부품 같들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무게를 낮춰주기 위해서 개발 종목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비스나 만도, 파워트레인이나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와 현대차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가 연비 효율을 위해서 몸무게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신소재, 국내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